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많은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공기업 낙하산 우회로 확 넓힌 정부.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낙하산이 없다던 현 정부. 그러나 정당에서 1년만 일을 해도 공기업의 감사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같은 경우는 경력이 3년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나 정당에서 1년만 일해도 감사로 갈 수 있다. 이런 우회로가 있다는 겁니다. 공기업 36곳, 사회이사 200여 명 가운데 56명이 친여 시민단체 또는 정당 출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양보 촌극 속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 원래 예정대로라면 모레고요. 좀 빠르면 내일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보 촌극이라고 돼 있죠. 양보 경쟁을 했다. 언론들이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렬 위기에서 양측이 양보 경쟁. 오늘부터 무선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해외 관중은 안 받는다. 열리긴 열립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중은 없다라는 겁니다. 표 63만 장 환불, 경제 손실은 16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타격이죠. 일본 국내 관중도 50%로 제한할 듯하다. 열리긴 열리나 관중이 거의 없는 올림픽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강펀치만 날린 미국과 중국이다. 신냉전 가속화되나. 미국과 중국 고위급 회담 열었죠. 알래스카에서 담판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파투라고 돼 있습니다. 파투. 공동 성명도 없이 갈등의 골만 재확인했다. 경제는 교류, 정치는 단절, 체제 경쟁에 나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거 미국과 소련 냉전을 연상시킨다. 국제 질서 양극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정욱 동국대 외래 교수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숫자가 있네요. 월급은 3%, 세금은 10%. 이거 뭔가 좀 바뀌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최근 5년간 인상률입니다. 그렇다면 월급은 세금과 비교하면 세금이 월급의 한 3배 정도 더 올랐네요. 삶이 팍팍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화학적 결합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양보 총구까지 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부터 여론조사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승패가 이제 갈릴 거예요. 그렇다면은 패자가 승자를 오롯이 온전히 과연 도울 것인가? 그래야 화학적 결합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긴 것 같다. 여당 내에서 상황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당이 지금 보니까 이긴 것 같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나도 모르게 공범입니다. 요즘에 해외 전화가요. 국내인 것처럼 속여서 보이스피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우리 삶, 그중에서 우리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은 3.4%가 오를 때 밥상 물가는 3.9%, 세금은 10.1%가 올랐다. 자, 이 숫자만 보면 좀 뭔가 힘들어지는 거죠. 물가는 더 오르고 세금은 더 올랐다는 거죠. 들어오는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집값은 7.4% 갈수록 팍팍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어떤 통계조사인데요. 최근 5년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매년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으네요. 갈수록 팍팍이다. 갈수록 팍팍.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셨죠?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 결과 직장인 돈 안 쓰고 22년을 저축해야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2년입니다, 무려. 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은요. 앞선 기사에서는 뭐 집값이 한 7.4%인데 서울의 경우는요. 12.9%입니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 부담도 가중되고 있고요. 유리지갑 근로자는 갈수록 팍팍하다. 역시 팍팍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요. 통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통계입니다. 최근 5년간 월급, 물가, 세금 상승률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월급 3.4, 서울 집값은 12.9, 세금은 소득세 10.1, 물가는 3.9입니다. 제일 낮네요. 3.4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울 집값 상승 추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세금이 월급보다 한 3배 더 올랐네요. 팍팍하다는 지적이 계속 들어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유승민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만날 때마다 요즘은 그 전화번호 아는데 자꾸 명함을 또 새로 줘요. 새로운 명함이라면서. 그래서 명함을 보니까 희망 22라고 쓰여 있어요. 희망. 22? 예, 22.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맞아서 자신은 희망을 주보겠다는 그런 뭐 경제 전문가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월급은 3% 올랐는데 세금이 10% 오르고 그리고 다른 물가도 지금 뭐 득달같이 오르고 있죠. 지금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자 부담이 다시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공장 돌리고 있는 분들, 은행에서 빚낸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경인데 지금 희망은 없다는 얘기죠. 계속 세금은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부세 계속 더 올린다고 그러죠.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이제는 좀 더 상향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얘기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만큼 지금 희망이 없는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나라가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부가 길을 제시해야 되겠죠. 정부는 여태까지 규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집권 세력은 더욱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이제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전환점이 저는 내년 대선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경제를 새롭게 만들어줄 이제는 예전처럼 노동지향적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버티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월급 제일 많이 주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카카오나 뭐 게임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노동집약적 회사에서 탈피해서 IT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바꿔가면서 새로운 경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거죠. 규제를 풀어달라. 규제를 풀어주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내년 대선에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걸고 나올 것은 새로운 희망 그리고 그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줄 경제를 어떻게 규제를 풀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후보들을 잘 눈여겨봐서 내년 정말 대선은 국민들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좀 공부를 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팍팍해지는 어떤 이 개인들의 경제적인 삶,
뭐 지금 숫자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요 그 가운데 지금 서울 집값 얘기 그리고 앞서 뭐 전국 평균 집값 얘기가 좀 있었는데 다음 기사는 이 집과 관련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강남에 30평 두 채를 사면 세금 그러니까 뭐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포함해서 억이다. 버티던 다주택자들 악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억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견디기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음마 아파트, 잠실 5단지 아파트 한 채씩 보유할 때는 작년에는 4천만 원 정도이던 이 세금이 보유세가 올해는 1억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 집을 내놓는 거 아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겁니다. 고가 다주택 상당수 그러나 증여를 맞춰서 세금 회피 매물이 적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내린 서울 아파트 속속 등장하고 있다. 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물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 위에 제목은요. 뭐 공시가격 상승 이런 게 버거웠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매매에서 값 하향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가격 하락기로 선회한 것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뭔가 현상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잘 모릅니다. 윤경우 의원님, 이 세금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아직은 좀 빠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기사에도 살짝 들어 있습니다만 예. 이 신고가로 신고됐던 실거래가 중에 국세청과 부동산거래원에서 예. 실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취소했던 사례들이 속출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사겠다. 그래서 일정 지역의 신고가, 가장 높이 거래된 가격을 기록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다른 아파트값, 다른 부동산 값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생겼던 허수가 사라지는, 그래서 실제 실거래가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만 그러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에도 있었습니다만 음마 아파트 잠실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경우도 이렇게 실거래가가 떨어진 걸로 신고가 된 거 보면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종부세 부담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전 기사에 있었습니다만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종부세에 대해서 부과를 강하게 하겠다, 중과하겠다고 이미 밝혔잖아요. 그렇죠. 예고가 돼 있었어요. 예고가 다 돼 있지 않았습니까? 벌써 뭐 갑자기 지금 시행을 한 건 아니고요. 특히 세주택 이상의 경우는 종래 최고세율이 3.2%였는데 6%까지 올라요. 그러나 그 6%에 적용되는 사례는 손가락에 꼽습니다. 전국에서. 10채 이하, 많지 않다는 10세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1% 전후에 종부세를 내는 경우인데 1주택자의 경우는 그렇게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부부가 함께 소유한 걸로 명의가 돼 있는 경우. 그러나 2주택자는 또 부부가 함께 소유를 해도 오히려 중과가 되고 그러니까 경우가 여러 가지 다르긴 한데요. 세금 부담 물론 커지는 거 굉장히 민심이 안 좋죠. 안 좋긴 한데 이게 갑자기는 아니고 예고가 쭉 돼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과연 전체 중에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정부의 논리이긴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추세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기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월급 그다음에 밥상 물가 그리고 집값 오름세 뭐 이런 것들을 놓고 5년 동안 비교한 것도 추세를 반영하는 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숫자의 마법이라 할까요? 아니면 숫자의 왜곡도 조금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 월급이라고 했는데 그 근로자도 아마 중위소득 근로자일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봉 한 4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근로자가 중위 가격인 서울 아파트 한 12억짜리를 사려면 22년 걸린다. 액면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소득세가 5년 평균 한 10% 올랐다고 하는데 예. 또 뒤집어 보면 지금 근로소득자 중에 절반은 예.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렇죠. 그 우리 지금 근로소득 체계, 과세 체계 문제라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1,200만 원 아래 소득이 얼마 안 되더라도 10,000원이라도 내게 해야 한다. 이런 국민 계세제의 원칙을 좀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다 뒤죽박죽되어 있는 걸 좀 가지런히 놓고 보면 아마 반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거긴 한데 그러나 최근에 서울의 집값 오름세 그다음에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농산물을 비롯한 밥상물가 오름세 예. 이건 분명히 현상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아마 서민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진 건 맞으니까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아무튼 이 지난해도 그렇고요, 올해 초에도 그렇고 이 집값과 관련된 기사는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내년에 대선도 그렇고요, 지금 진행 중인 보궐선거 역시 부동산 문제가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된 통계들이 지금 오늘 신문에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